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직, 지방직도 해당되긴 하는데 국가직에 해당되고, 국가직 면접에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원칙이라기보다는 유의사항, 세 가지 유의사항인데, 그 국가직 면접 답변 작성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원칙 세 가지는 앞에 영상에 올려드렸어요. 그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보면 경찰하고 공무원 쪽 그 공통으로 경찰직과 국가직, 지방직 공공기관 면접에 있어서 답변 작성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원칙은 영상을 업로드 해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걸 먼저 꼭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국가직 직렬 공통으로 국가직 면접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유의사항이에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때 막 신천지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시험 일정이 처음부터 뒤로 쫙 밀렸잖아요. 그래 밀려가지고 직렬별 분야별 심층 면접이 일정이 다 겹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직은 지방직하고 이번 국가직은 올해 그 2020년도 코로나 시대에는 밀착 코칭반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 공고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사니까 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원 시설로도 분류가 안 돼서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밀착 코칭반 해봐야 인원 11명 이하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경찰 1차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1m씩 띄워가지고 1m, 2m씩 띄워서 하게. 컨설팅사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제 그 정도 띄워서 듬성듬성 앉히려고 진행을 했는데 한 번 수업 끝날 때마다 방역 작업한 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1대1 오프라인 코칭까지 같이 하니까 한 분만 딱 왔다 가도 막 전체를 전부 다 소독해야 되니까 제가 죽어나겠어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이번에는 그냥 국가직하고 지방직 밀착 코칭반은 하지 않는 걸로, 그러니까 11인 이하 소수 그룹 코칭을 안 하는 걸로 죄송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전원 다 합격하셨거든요. 국가직 전원 다 합격하고 지방직 전원 다 합격하고, 그 다음에 검찰직은 5년 연속 계속 다 합격했고, 세무직도 거의 90% 이상 전원 다 합격한 걸로 아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같이 들은 분 중에 지방직으로 합격한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한테 연락 안 오신 분이 한두 분이 계셔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90% 이상이에요. 저한테 코칭 받은. 제가 예전에 윌땡에서 총괄할 때, 면접 총괄할 때부터 해서, 부산대고 총괄할 때부터 해서 서울에서도 잠시 했었죠. 그때 노량진 하고 제가 이제 안 맞아서 내려왔는데 영상 강의는 있었고, 그때는 이땡이 그랬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전원 다 지방직 국가직 전부 다 지방직 전원 다 합격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지금 3년 연속인가 지방직 전원 다 합격했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한 반수 이상이 1배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직에서 면접을 만점 받고 뒤집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부산시였는데 전원 다 부산시였는데 전원 다 뒤집고 합격해서 전원 다 합격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믿어요. 저희 합격생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설마요 이러면서. 근데 1.3배수로 그때 뽑았는데, 1.2배수인가 뽑았는데 저희 1배수 밖에 있던 분들이 전원 우수 등급 받고 뒤집고 합격하셨어요. 했는데,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칙들, 정요 원칙들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 고시학원과 쪽에 와서 고시학원과 쪽에 총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제 개인 컨설팅사에서 1대1 코칭이나 온오프라인 1대1 코칭이나 아니면 그 밀착 코칭방 소그룹 코칭을 진행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진행하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오세요. 예전에 윌땡에서 제가 진행할 때는 대전하고 경기 쪽에서 내려오셨어요.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신 분도 있고, 그때 제가 윌땡은 부산 대구를 총괄할 때였는데, 부산으로 오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대구로 바꿔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분도 합격했죠. 그분은 이제 뭐 서울에
뭐 유명 거기 다니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려오셨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직 심층 면접은 인사혁신처가 생기면서 제가 볼 때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가장 전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혁신처에 이쪽 심층 면접 담당하시는 분들이 4기업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분들 초빙해서 넣었어요. 그래서 가장 제대로 운영하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게 생겨나면서, 전담부서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국가직 공공기관 심층 면접은 다 NCS 기반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NCS 심층 면접 프로세스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때 완성된 아주 장기 프로젝트였고, 각 분야별 면접을 주관하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만든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 입시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거기에 전부 다 면접 프로세스 개발해서 주는 교수님들끼리 전부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한 거예요. 표준화 작업.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직 면접의 운영 방식은 전부 다 NCS 기반 표준화된 절차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제가 그 절차대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국가직 면접에서 소위 말하는 면접 유명 강사분들 있죠. 옛날부터 하신 분들 중에 이걸 제대로 교육받은 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총괄할 때 노량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이땡이 예전엔 아주 컸었죠. 경땡이 등장하기 전에. 거기서 제가 이제 뭐 공기업, 그 다음에 전문 직종,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쪽 국가직 다 총괄해서 면접 이제 강사 양성하고 면접 강의 프로세스 개발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올라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명한 곳 있죠. 그러니까 당일치기로 막 하는 곳도 있잖아요. 옛날부터 많이 갔던데, 국가직 뭐 부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은 서울 있죠. 거기 분들 보면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스피치 학원이나 무슨 사기업 면접책 갖다 놓고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자기들이 가이딩 해주고 있어요. 사기업 면접책을 약간씩 변형해가지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각 분야별 전문가 교수님들이 다 참여했어요. 산업심리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교육학 교수님들, 그 다음에 경영의 인적자원개발 교수님들이 전부 다 협업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인데, 여기에 과학적 구성 원리에 의해서 전부 다 차삭 표준화되어 있는데, 구성 원리를 모르고 그냥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혼선이 일어나는데, 그 혼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량진 학원가나 아니면 뭐 부산의 스피치 학원이나 어디를 딱 가시면, 검찰직은 검찰직 전문 면접반으로 해야 된다. 세무직은 세무직 전문 면접반으로 해야 된다. 일행은 일행으로 전문직 면접반을 해야 된다. 특히나 세무직은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국세청이 주관했죠. 국세청이 주관하다 보니까 세법에 대해서 모르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다 그랬어요, 다. 노량진의 면접 학원도 그렇고. 제가 헛소리라고 몇 번을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왜 그게 헛소리냐고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믿지를 않아. 왜냐면 이게 그럴듯해 보이거든. 검찰직 면접인데 그냥 일행 면접 준비하듯이 가면 된다고? 돼요. 왜? 설마 이래요. 그래서 뭐 검찰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뭐 면접관으로 한번 투입돼 봤어요. 예전에 인사혁신처가 있기 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면접 전담 부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직렬별 직원분들이, 공무원분들이 그냥 땜빵식으로 가서 면접관 역할을 해본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면접 프로세스를 아는 거랑 내가 면접관으로 한번 투입해 본 거랑 완전히 개념이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저기 면접 강사하는 얘기 듣고 하고 따라하는 거니까. 이게. 왜 직렬별 차이는 없냐? 어디에서? 신입 공채에서 9급이든 7급이든 5급이든 신입 공채에 있어서는 직렬별 차이는 없습니다. 면접 구성 원리상. 왜 그러냐면 신입 공채에 있어서 그 면접의 수준이란 건 NCS 기반으로 8단계 수준 중에 3, 4 수준을 요하는데 3, 4 수준은 일반인 기준이에요. 일반인. 그 해당 직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반인 기준으로 시험 문제와 채점이 진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어요. 근데 이 일반인은 검찰에 지원하는 일반인, 지원이라고. 그 다음에 세무직에 지원하는 일반인인 거예요. 이 부분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공고문도 좀 헷갈리게 떴던 게, 이렇게 이쪽 직렬에 관해서 뭔가 관심도를 측정하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고등학교 교과목이 들어오면서 시험 과목에 전문성이 없다. 세무직은 그게 제일 불만이었거든요. 세법도 하지 않은 선택 과목 지원자들이 오니까 면접에서 걸러내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서부터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사혁진처에서 한 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당 직렬에서 한 명 들어오거든요. 면접에서 미흡을 받아서 필기 성적 상관없이 떨어뜨리려면 전원 일치가 돼야 돼요. 전원 합의로 두 명이 전부 다 합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NCS 기반 면접 형태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 지식을 물어봤는데 답을 못했다고 해서 감점 못하게 돼 있어요. 왜? NCS 기반 3, 4 수준의 그 면접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인 기준점으로 해야 되고, 일반인이 세법 지식을 어떻게 알아요? 신입공채예요, 신입공채. 당연하죠. 일반인이 세법 지식을 어떻게 알아요? 경력직 특채라면, 세무 지식이 있는 경력직 특채라면 다르겠지만, 그거는 5, 6 수준이거든요. 5, 6 수준은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해서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노하우가 성립된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점으로 면접이 진행되게 돼 있기 때문에, 세법 지식 자체를 물어봤는데, 모른다, 답을 못했다, 이거 괜찮아요. 감점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오해가 일어났던 부분이 뭐냐면, 재산세 이런 거 있죠. 재산세, 양도세 이런 거는 사실은 세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아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우리가 세금 내야 되죠, 재산세. 그러면 이제 이게 국세청에서 재산세나 양도세를 본인이 직접 와서 신고할 수 있게끔 뭔가 프로그램이나 안내를 잘 해줘요. 그런 걸 홍보를 많이 한다고요. 예를 들면 제가 양도세 저번에 내려고 갔더니, 제가 이제 세법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세무사를 하기에는 또 너무 아깝고, 제가 직접 해보자 해가지고 가봤어. 갔더니 세무서에 앞에 이제 그 관련된 전공 대학생이 앉아 있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가이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건 세무 직원을 불러와서 가르쳐줘요.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요. 일반인도 세법 지식이 없더라도 양도세를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에 돼 있다면, 국세청에서 그거 홍보 많이 하겠죠. 안심하고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국세청에서 일반인들, 국민들 대상으로 재산세 신고와 관련해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니까 이거는 내가 숙지를 해야 돼요. 왜? 세무직에 지원하는 일반인이니까. 요게 차이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 지식을 모른다고 답을 해도 감점은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세청에서 재산세 신고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모른다. 이거는 이 세무직 지원하는 일반인으로 이 부분에서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감점은 내릴 수 있어요.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매년 답답했던 게, 학원가에서는 이제 수강생들 등골을 빼먹어야, 이렇게 표현하면 잘못됐다, 그죠? 수험생들의 니즈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제가 잘못된 표현. 수험생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이 헷갈려가지고, 선택 과목을 세법을 안 한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면접 기간 동안 세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는 영상 강의를 수강 등록해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제가 가이딩을 해드릴 테니까 국세청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홍보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숙지를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세법 지식이 없어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재산세나 양도세 이런 거. 맞죠? 그랬는데 학원가에서는 막 수험생들 불안감을 야기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법 지식을 단기 완성, 얘가 20일 동안 세법 지식, 요거는 면접 들어가기 전에 꼭 외워야 된다. 개뿔이에요. 그걸 어떻게 외워요? 답 못해요, 그거. 20일 만에 세법이 그렇게 핵심 개념이 잡힐 것 같으면 누가 그 고생을 해요? 에?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3, 4 수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조절 능력, 그 다음에 본인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따라서 어떻게 직무관이 형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국가관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뭐 소위 말해서 인성으로 분류하는 그쪽 부분이에요. 전공 지식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거를 윌땡에서 총괄할 때도 그렇고 학원 관계자한테도 목이 아프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원장들 모아놓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해당 강사분들한테도 뭐라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수험생들이 불안해하고 원하니까 하는 거죠. 이래요. 그리고 기초를 보세요. 물어봤잖아요. 재산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세법 지식 물어본 거잖아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직무 지식에 대해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심층 면접은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를 보완하도록 전체 채용 프로세스에 하는 역할로 규정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필기 시험에서 교과목 시험을 치는 채용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교과목 지식을 면접에서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평점 요소를 내려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교과목에서 선택 과목제를 해가지고 세법을 안 들었어. 그거는 운영상,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제도 운영상의 문제지, 그게 선택을 한 수험생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포 형성에 더 어긋나요. 세법 지식을 물어볼 경우 세법 지식으로 떨어뜨리면. 심층 면접 원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떨어뜨리면 전체 구성 원리에서도 반하게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막 얘기를 해줘도 아니라고 반박은 못해요. 모르니까, 구성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 놓고 노량진이며 여기며 우리 요거 족보도 있어요. 요 관련된 선생님이 단기 특강도 해드립니다. 뭐 요 직무 지식. 그래서 제가 그 다음 근거로 뭐를 내세우냐면, 아까 얘기했죠. 제 검찰직 한 명도 떨어진 적 없다고. 세무직도 거의 90% 이상이라고. 저희 합격생 중에 선택 과목으로 이 법 과목 안 하고 세법 안 한 분들이 뒤집고 합격한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필기는 안정권이었는데 뒤집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이 있었냐면, 검찰직도 그렇고, 세무직도 그렇고, 20분 동안 40분 면접 진행하는데, 45분, 40분 진행하는데, 20분 동안 국세청 직원이 세법 지식만 20분 동안 주구장창 물어본 거예요. 옆에 인사혁신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이 그걸 못하게끔 막 이렇게 눈치를 줬는데도 계속 했대요. 그렇게 진행을.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수업 들었던 분인데 세법도 전공 안 했고, 그리고 자기는 단기 특강을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안 이어지는 거 아니까 저를 믿고 간 거예요. 갔는데 20분 동안은 그 짓을 하니까 세법 지식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 구성 원리도 모르고 면접관 교육도 안 받고 투입이 돼서 그래요. 그래서 한 분이 인사혁신처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이, 합격생이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 말만 한 거예요. 20분 내내. 그리고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막 울었어요. 선생님 20분이나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면서 저 하나도 모른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PT 면접이잖아요. 5분 스피치가 아닙니다. 그 스피치 학원에서 그거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말한 거고, 5분 발표 면접. 정확한 명칭은 NCS 기반 면접 종류에서 정확한 면접은 PT 발표 면접. 5분 발표 면접에서 아주 잘했어요, 이분이.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트렌드가 있었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 트렌드는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관한 부분들이었죠. 공직 인성관에 관한 주제죠. 나와가지고 이거 잘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20분 동안 세법 지식 물어본 거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하니까 그거는 제가 준비한 대로 잘한 것 같아요. 이랬어요. 그분 바로 합격했어요. 그분은 국가직 세무직도 합격하고 지방직 세무직도 합격. 지방직 일행이었나? 어쨌든. 만약에 그 노량진이며 부산의 그런 스피치 학원들에서 주장하는 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합격생 다 떨어졌어야 돼요. 다 그렇게 진행했는데, 검찰직도 법률 관련된 부분 실무 질문까지 한 거예요. 검찰직이. 그 검찰 파견 나온 직원이.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냥 합격했어요. 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걸 준비 안 하면 떨어진다면. 뒤집고는 합격 어떻게 해요, 또, 심지어. 그 근거물을 다 냈어요. 그럼 우리 이 합격생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답을 못해요, 답을. 구성원리에 대한 근거에 대한 답도 못하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도 답을 못해요.
그래 놓고는 뭘 하냐면 무조건 검찰직 준비생들은 법 과목 알아야 됩니다 하고 면접 준비 기간 안에 이러한 심층 면접의 구성 원리, 인생관은 뭐냐, 너는 어떻게 살아왔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너의 가치 기준점은 뭐냐, 너의 그 가치 기준점을 바탕으로 어떠한 국가관이 있느냐, 직무관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은 코칭을 안 해줘요. 그건 모르니까. 아예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만 해요. 가면 뭐 법과목 요약 정리해주고 세법 요약 정리해주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스터디 짜서 안살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인생관, 국가관, 직무관이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가이딩 해준 적도 없고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강사 본인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수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이렇게 스피치 훈련이나 하겠죠. 심지어 스피치 훈련도요, 제 이제 그 5단계 프로그램 안에 스피치 훈련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 제가 부산에서 뭐 제일 유명한 스피치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계속 떨어져요. 거기는 아예 답안 뭐 해결해야 된 것까지 주는가 봐요. 그래서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수업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 안에 있는 스피치 파트는 딱 한 번만 하고 말아요. 근데 해보더니 와, 이렇게 전문적으로도 안 해봤어요. 그래요. 스피치 학원을 다녔는데 심지어 제가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냥 스피치 훈련만 하거든요. 기초 중에 기초. 근데 그걸 안 해봤대. 심지어 스피치 학원인데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접해 있는 그런 대형 면접 학원들의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뭐 수백 명씩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국어 선생님들 땜빵식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알바비 주고 첨삭하게 해달라죠. 문장 첨삭이나 하죠. 그게 지금 수준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옛날부터 했다는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학원 행정 직원이에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학원 행정 직원 하다가 면접 강의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필기 합격생 대상으로 하니까 필기 과목 선생님들이 하도 안 하려고 하니까 행정 직원이 그냥 자기가 스피치 학원 사기업 면접책 놓고 그냥 하루 했는데 그 많이 몰려가 그 사람 계속 한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그 다음에 뭐 점수 예측 서비스를 했다더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당일날 하죠. 당일날. 그거는 보세요. 필기 과목식으로 뭐 주입식 교육이죠. 그게 자기 강사 혼자 여기 서 있고 수백 명 모아놓고 면접이란 이런 거예요. 그거는 면접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난 그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심층 면접이란 거 야구로 치면 여러분들이 필기는 야구 교본의 내용에 대해서 야구의 룰에 대해서 시험을 친 거라면 그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시험 친 거라면 심층 면접은 이제 당신이 야구 배틀 가가지고 공을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이게 직무 지식 활용 능력 검정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 시험은 직무 지식에 관한 테스트 시험이고 여러분들의 심층 면접은 활용 능력 검정 시험인데 어떻게 주입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백 명을 모아놓고 강사가 혼자서 막 몇 시간을 면접, 그 이론인가? 난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직도. 그게. 제가 제일 황당했어요. 고시학원가 쪽에 와서 면접 강사분 중에 제일 황당한 케이스가 그쪽이에요. 아니면 뭐 기출족보, 아니면 막 전문가들한테 막 답변 만들어주세요 한 다음에 가로 빼가지고 요 가로 넣게 해주세요 이러죠. 스피치 학원.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직렬별 차이는 없다. 대신에 관심도 측정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무직에 또는 검찰직에 지원했다면 이 검찰청에서, 대검찰청에서, 그 다음에 또는 국세청에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들 대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제도 알림, 제도적 정책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 한 거기 때문에 아주 쉽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숙지를 해야 돼요. 그건 관심도 측정 분야라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합격하고 나면 이쪽에 그거 팔로우 하라고 해요. SNS, 뭐 카카오 스토리든 네이버 블로그든 거기서 국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정책들 다 숙지하라고 해요. 아주 쉽게 잘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공 지식은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심층면, 지금 여러분들의 채용 프로세스 상 절대 준비 안 해도 돼요, 이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인생관, 인생의 가치 기준점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니까 인생관, 그 다음에 국가관, 국가관이 올바르게 성립된 분이 공무원으로서의 적합하겠죠.
공무원 적합성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무관, 공직자가 되었을 때 어떠한 가치에 주안점을 두고 이 사람이 행동할 것인지를 알면 예측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무원에 적합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제가 매년 목이 터져라고 설명하는데 수험생분들은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쪽 말이 아무 근거는 없는데 그럴듯해 보여.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에 대해서 이걸 모르던데 후속 질문이 들어오지 않게끔 답변을 만드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면접 학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국 각지에서 다 온라인 코칭을 하니까 오프라인도 하고. 아닙니다. NCS 기반 심층 면접 프로세스상 표준화된 그 규정대로는 면접의 난이도는 후속 질문을 몇 단계로 구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에서 5단계까지 구조하도록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취미생활을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취미생활은 뭔가요? 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처음 나오는 답변을 원답변이라고 하고요. 이 원답변에 대해서 1차 후속 질문을 하는 것을 1단계, 그 다음에 1차 후속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2차 후속 질문을 하는 게 2단계예요. 이게 이해 가시죠? 5단계까지 들어간다면 이건 아주 난이도가 높은 거고, 후속 질문을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후속 질문을 하느냐도 전부 다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공무원분들이. 근데 인사혁 진짜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숙제가 되어 있는데, 해당 직렬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고 그걸 진행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높게 진행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배수 밖에 있는 분들은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완전히 우수 등급, 아예 감점 없이 만점을 받을 때 디짓고 합격해요. 그때는 필기 성적 상관없이 그냥 바로 합격을 한다고요. 우리 합격생 중에 꽤 많아요. 지금 디짓고 합격한 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대다수의 공통점이 난이도가 높게 진행되었어요. 이 단계가. 아닌 분도 있지만. 그래서 보통 9급이라면 1단계 또는 2단계에서 진행이 돼요. 9급이나 9급이라면 7급도 2단계 또는 3단계. 5급 집중 면접 방식에서는 5단계까지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저번에 우리 합격생 한 분이, 그분이 원래 우체국 다녔어요. 우체국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직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직렬 갈아탄다고 그걸 멀쩡한 데를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 연달아서 3번인가 2번을 합격했어요, 필기를. 근데 면접에서 다 떨어진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웬만한 유명한 면접학원 다 다녔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밀땡에서 총괄할 때 잠깐 그때 서울 강의 맞고 제가 이 공백이 약간 생겨가지고 특목대입 분야에 이제 학종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면접 강사들이 있잖아요. 그 면접 강사 교육이나 그다음 제가 면접 강의를 잠깐 그때 맡았을 때 제 개인 연구실 쪽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1대1로 진행하셨는데 이분이 디짓고 합격했어요. 그때 필기가 컷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수 등급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간절했죠. 근데 그때 그분이 진행된 게 제가 이제 복원을 해보니까 거의 4단계까지 진행을 했어요, 후속 질문. 자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 쳐냈어요. 그리고 뒤죽고 합격했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죠. 산업자원인가? 옮겼던데, 직렬을. 하여튼 되게 보람 느끼면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후속 질문에 대해서 겁을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면접 답변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량이. 서술로 하는 논술 시험보다 분량이 제한되기죠. 1분 30초 분량? 그러면 아나운서가 1분에 한 300자 얘기하니까 일반인들은 한 200자 정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1분 30초 분량이라 하면 한 300자, 400자 내외겠죠. 그 분량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러면 원답변 안에 모든 걸 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후속 질문으로 유도할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후속 질문이 어떻게 들어올지 내가 전부 다 감안하고 준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속 질문이 구조화될수록 난이도가 조절되고 내가 높은 난이도의 면접을 통과할 때
보다 더 좋은 점수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면접은 스피치가 아니에요. 제가 매번 얘기를 하는데, 면접은 말하기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를 도구로 쓰는 면접 시험. 그러니까 지식 활용 검증 시험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개인 철학, 개인의 철학적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스피치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매번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는 사실은 안에 내용이 아주 좋은데 말이 잘 안 나오니까 말하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자감을 보이는 분들 치고 제가 논술 테스트를 해보면 엉망이에요. 다. 진짜로. 심지어 우리 사회 구성 원리마저도 몰라요. 우리 사회 구성 원리는 헌법학을 바탕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그런 분들 대다수가 보면, 그러니까 스피치에서 스피치에 주안점을 두고 획일화된 답변을 외운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절대 답변 작성 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원칙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제 DSA 컨설팅 채널에 오면 제가 그걸 뭐 삭제할 거 삭제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서 좀 많긴 한데, 거기 보면 옛날 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영상이 많아요. 그걸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밀착 코칭반은 못합니다. 예, 코로나도 있고 아무튼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1대1 온라인만 진행합니다. 1대1 오프라인도 지금은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되고 추석 전에도 그렇고, 제가 일단은 뭐 저희가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방역 수칙을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저같이 이렇게 실천할 때, 그죠? 전체가 잘 지켜지니까. 그래서 1대1 온라인 코칭으로만 진행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1대1 온라인으로 진행돼도 전화로 답변에 그런 여러분들이 가치 철학 가치 기준점을 도출할 수 있게끔 제가 전화로 자문자답 기법 등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제가 유도를 해서 이렇게 도출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온라인 코칭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전환해 간 게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압도적입니다. 결과는.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첫 해에는 전원도 합격했어요. 전원도. 1대1 코칭. 그 이후도 90% 이상 이렇게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1대1 코칭을 추천해 드립니다. 금액도 저렴하고 여러분도 편한 장소에서 여러분들 편하게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